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한이가람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26학번 신입생과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해 전공을 선택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26학번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박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기반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해서 올해부터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25학번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세 분 모두 합격자 인터뷰 제의를 받으셨을 때 다들 놀라시면서도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솔직한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받고 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순간 놀랐는데 제가 해온 활동들이 누군가에게 의미있게 보였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아웃라이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를 입학처에서 인터뷰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인터뷰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얻고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서강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강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함께 현재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희망하던 반도체 공학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컸던 전공이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부품을 넘어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조 속에서 수많은 신호가 흐르며 실제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설계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나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등 여러 질문에 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나름의 답을 내리고 그러한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더 깊게 탐구할 수는 없을까 했는데 심리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사이콜로지, 이름이 멋있잖아요. 있어 보여서 더 끌렸습니다. 딱 그때부터 서강대에 어떻게든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라는 대학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서강스러움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서강스러움이 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려운데 서강대 하면 떠오르는 아우라라든지 서강대의 개성 있는 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다전공제도는 자유롭게 전공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도록 열어주는 구조여서 언제든 선택의 폭을 열어둬야 되는 제 성격하고도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학교 규모가 작아서 소인수 수업이 많이 열린다는 사실도 좋았어요. 교수님들과도 그렇고 같은 학우분들과도 그렇고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사람이 적은 강의실에서 더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소수만 관심을 갖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서강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공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고민하다가 1년 더 고민을 연장하려고 자율전공학부를 맡고 올해부터는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공에 확신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 문화와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과학을 표방하면서도 문화나 예술이 주는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해주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사회학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제 언어를 단련해주는 학문으로 느꼈습니다. 워낙에 좋아하는 것들의 범주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매개하는 학문이 뭔지 생각하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보통 생기부를 채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탐구나 활동 주제를 정할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 분은 이건 꼭 해봐야겠다 하고 결정하게 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생기부를 위해 선택한 주제는 깊이 있는 탐구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오히려 관심이 있는 주제를 다룰 때 더 오래 고민하고 실험까지 확장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라면 새로운 주제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비교적 익숙한 주제를 더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증하고 확장해보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탐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 분야랑 흥미 위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기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편이기도 했고, 진학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 쉬운 주제라도 깊게 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힘들어서 제가 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만 탐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사를 정의하기 어려워서 관심사 자체는 되게 자주 바뀌었던 편이었어요. 그때마다 제 언어를 찾고 싶다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제를 얼기설기 엮어본 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더 깊은 통찰을 얻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관심이 생기면은 새로운 주제라도 되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본인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또 진정성 있게 활동을 하려고 했던 점이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꼭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었던 일이 있을까요? 화학 2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배우고 반도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보다가 반도체 산화 공정에서 딜그로브 모델과 산화막 성장 속도에 대하여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딜그로브 모델이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미적분 시간에 딜그로브 모델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보는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산화막 성장의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구조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말 수업량 유한화 주간에 받은 탐구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번역과 학문의 대중화를 주제로 발표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 과학, 물화생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이공계가 되게 영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이랄 거를 해보게 됐는데, 또 제가 보는 번역서 중에서도 이른바 번역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심심찮게 등장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가 찾기 어려운 분야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하고 자료도 영어로 나오고 영어만 쓰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직접 경험한 문제다 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고, 또 번역이라는 조금 생소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명사의 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언어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번역할 때 나오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직역과 의역의 딜레마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결국에 대학에 와서도 번역 연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세 분은 과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희망학과가 정해져 있었어서 그 학과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들었었어요.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실제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들었었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실질적으로 과목 자율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선택지가 2개 중에 택 1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대신에 선택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던 배움의 내면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한, 제가 교육을 받는 한 수업을 단순히 소비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원하지 않는 선택 과목이더라도 과목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선택해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두고두고 자기 인생에서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배움의 내면화라는 가치를 머릿속에 내장해둔 상태로 과목을 선택하려고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 사실 그렇게 아주 큰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학기 때 정수론이라는 과목을 신청해서 배웠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정수론이라는 과목은 과목 특성상 그림이라든지 직관의 도움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추상적이고 엄밀한 증명을 나의 것 그대로 훈련할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입시적으로도 그리고 졸업 기준으로도 꼭 필요한 과목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순수한 형태의 논증에 약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듣지 않아 놓으면은 듣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고민 없이 신청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 비결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성적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외에 이건 나만의 강점이었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활동, 일상적인 학교 생활까지 꾸준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온 모습들이 누적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인터뷰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활동들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질 좋은 경험들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생기부에 잘 적혀 있어서 제 생기부를 보신 교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공부나 입시 준비와는 별개로 스스로 가장 열심히 했었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동아리 활동이 기억나요. 독서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서 동아리 부부장을 맡았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동아리란 자고로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야만이 의미가 있다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장이랑 같이 머리 싸매고 1년간의 활동, 예를 들어 뭐 독후감 쓰기, 소설 원작 영화 감상, 토론 등의 활동을 기획해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휴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끝나면 낮잠을 잔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등등 이것저것 머리랑 몸을 쉬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했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좀 쉴 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입학 전에 기대했던 모습이랑 또 현재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이건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입학 전에는 대학에 오면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학생들 대부분이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전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관리하며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저 역시 더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좋아하는 걸 공유하는 사람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도 더 안전한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기대했던 점인 것 같아요. 자율전공학부 소속이라는 소속에 걸맞게 정말 자유롭게 과목을 골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사회학과 여성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수업들을 듣고 소중한 만남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소중한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학을 오기 전까지도 되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안에서도 제 목소리가 공감받을 수 있고 제 문제의식이 공감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도 공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대학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마음은 해방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른 얘기지만 물리적으로도 되게 못지않게 바빠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3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설계 전공으로 졸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학과를 넘나들면서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제가 들은 수업의 결들이 무엇인지,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예비 서강인들에게 서강대 생활에 대해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 생활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새내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전공 간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다양한 분야를 함께 배우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의 전공에만 머무르기보다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공부해보면서 자신의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서 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기획하고 실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태는 크게 상관없고 동아리나 조직, 기획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소모임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안에 있는 여러 사업에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탐구공동체라는 서강대의 제도도 있고 스터디 그룹도 있고 사회 변화를 꿈꾸는 프로젝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교 진학을 꿈꾸고 있는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인터뷰를 찍고 있는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는 예비 후배님들,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불안함에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 원하는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서강대에 들어오게 될 후배님들을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